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4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끝났다. 논쟁의 해에 대해서 프롬프트 맥락 짚기 특강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2014년 1월 GPT 4.1이 공개가 되고 그에 맞서는 클로드 3,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미나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프롬프트 없이도 잘한다라는 어떤 착각들이 퍼졌고요. 그래서 뭐 다들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실제 기업들의 필드와 현장에서는 프롬프트의 품질 여전히 핵심이었다라는 그냥 한 가지 그냥 스토리 정도 아시면 되고, GPT 4.1 클로드 3 제미나이에 대한 비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픈 AI GPT 4.1 엔트로픽의 클로드, 구글의 제미나이 당시 2.5 프로까지 이렇게 나왔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트렌드가 있었고, 시스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단순 질의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AI 페르소나 설계. 페르소나. 나는 뭐 너는 15년 차 개발팀 팀장이야. 너의 의무는 매니징 레벨들의 파이썬 개발 코드를 리뷰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짜볼 수 있겠죠? AI 페르소나 설계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줘. 마케터, 개발팀장, 뭐 파이낸스 전문가 등등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가 페르소나 설계를 쭉 해주는 거죠. 4단계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시스템 프롬프트를 잡아준다. 롤 부여, 페르소나와 톤, 그 다음에 제약, 그 다음에 꼴과 목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케터 콘텐츠, 브랜드 전략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복붙을 딱 해서 이렇게 프롬프트 예시 이런 것들을 좀 드려야 여러분들이 밸류를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같이 섞어서 드리겠습니다. 표가 왜 그다음에 전문 용어 자르곤을 사용해 뭐 최소화하고 이렇게 해봐라. 뭐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개발팀장 페르소나, 아키텍처 리뷰나 뭔가 그런 걸 해달라. 뭐 이런 이제 패턴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 볼 수 있다. 하나 더 준 것 같아요, 제미나이가. 파이낸스 전문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역할을 부여하고 당신은 뭐 CFA다, 뭐 CPA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쁘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 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세가 이렇고 지금도 많이 엄청나게 많이 됐죠. 근데 이런 것들을 더 짧게 이렇게 줄여서 실제 요약 형태의 프롬프트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했지만 실제 요약 프롬프트는 이렇게 요것만 이제 복붙해서 요것만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남겨드릴게요. 제가 요것만 땡겨서 하시면 되고, 개발팀장 페르소나도 요약 프롬프트, 여기도 요거 땡겨서, 그러니까 IT냐 뭐 파이낸스냐 마케팅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요약 프롬프트, 이거는 파이낸스 전문가. 요거 가지고 이제 디스클레이머를 포함해서 뭐 절대 매수 매도 추천하지 말고 주요 지표는 반드시 표 형식으로 뭐 제시를 해라.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한번 우리가 만들어서 제미나이가 추천을 해준 거고요. 실제 뭐 테스트 해봐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24년 3월에 이제 프롬프트의 로버스네스에 대한 연구가 또 증가했다. 프롬프트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확 바뀌는 문제 연구가 시작됐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 3개 추천. 프롬프트의 견고성, 순서의 오더 센시티비티, 인 컨텍스트 러닝 순서의 뭐 민감성 구성 ICL에다가 이제 기고가 됐다.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는 이제 이런 논문에 또 제목이 있었다. 이게 또 있네요. Essay Scoring Using GPT Mode. 뭐 이런 논문들이 있다. 하여튼 다 이제 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 컨텍스트에 대한 민감성. 그런 것도 리서치니까 우리가 같이 좀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지시문 배치의 구조와 영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근거가 있다고 해요. 뭐 없을 수도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포지션 엔지니어링 논문. 이것도 한번 찾아보라고 알려줘.
포지션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글자 배치의 어떤 포지션, 어떤 순서. 핵심 논문은 포지션 엔지니어링, 부스팅 LLM through potential information, 뭐 이런 것들 있네요. 누가 또 리뷰도 해주셨는데 블로그에서 많이 다루신 거 봐서는 요 논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리프레이즈 해서 1, 2, 3로 하고 포지션을 이렇게 바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넣는 프롬프트의 포지션을 진짜 바꾼 거죠. 이렇게 변형을 했더니 너무너무 뭔가 혁신적으로 잘 되더라. 뭐 이런 것들, 이런 정보가 있었다는 거죠. 복잡한 좀 공학적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재미없으실 것 같은데 다 이유는 있습니다. 참고로 다 이 LLM 예전부터 이 어텐션 메커니즘, 주의라고 하면 조금 근데 어텐션 메커니즘이 자연어처리의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 이제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렇게 책을 만약에 읽잖아요. 예를 들면 핵심 개념 위치 엔지니어링이란, 위치 엔지니어링은 LLM이 입력을 처리하는 방식, 특히 위치 임베딩, 이렇게 한자 한자 우리가 읽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냥 제가 보시는 눈의 초점이 어떻게 가요? 우리가 핵심 개념 엔지니어링이란 위치 따라라 입력을 특히 임베딩 이렇게 가잖아요. 그만큼 우리 눈도 이런 특정 단어들한테 웨이트, 결국 가중치를 준다. 어텐션을 준다. 집중을 준다는 거죠. 핵심, 개념, 위치 이렇게 안 읽고 핵심 하면서 개념을 스쳐 읽으면서 위치 엔지니어링이란 뭐 이렇게 보잖아요. 시각이 이렇게 보고 위치 뭐 눈이 따라간다고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본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이렇게 본다. 근데 요 색칠한 요 부분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뇌는 어텐션을 한다. 그게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 NLP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텐션 메커니즘이 특정 정보에 더 집중하도록 우리 뇌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에다가 언어를 가르치는 패턴을 학습시켰던 방식들의 아주 큰 획을 그은 게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홀더 토큰, 플레이스 홀더를 넣어서 이제 위치 값들을 또 넣어가지고 어텐션 스코어 계산해서 뭔가를 빼준다. 어텐션도 이제 어떤 스코어링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100점 주고 어떤 건 90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방식인데 하여튼 뭐 참고만 하시고 프롬프트 인젝션과 제일 브레이킹 대응 기술. 그러니까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중국에서 한번 해킹한 적이 있었어요. 그 GPT 안에 박혀 있는 프롬프트를 역으로 해킹을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요걸 방어하고 하는 약간 보안적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관련 논문 이슈 찾아줘.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이제 프롬프트를 다 방어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자꾸 요청을 하면 잘 이제 나오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이 시스템 안에 무슨 내용을 다 물고 있는지를 특히 중국 애들이 다 캐내가서 저기 중국 모델에다가 역으로 많이 심어놨다 이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어요. 프롬프트 인젝션, 인스트럭션 컨플릭트 이렇게 해서 유도 공격을 뭐 하고 뭐 한다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 멀티턴, 이건 제가 따로 영상 찍어드렸죠. 니나 노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멀티턴 패턴을 가지고 프롬프팅을 하는 방식이 또 있다. 그리고 프롬프트 체이닝 이런 것도 좀 새로운데 마치 체인을 갚는다 해서 랭체인이라는 프레임워크가 또 떴어요. 요즘도 많이 쓰는데 랭체인 이렇게 앵무새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프레임워크인데 문서도 넣고 LLM도 연결도 하고 에이전트 도구도 쓰고 체인해서 메모리에다가 넣기도 하고 프롬프트랑 반응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진짜 자유롭게 이것저것 다 체이닝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안 꼬이고 컴퓨터가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랭체인이라는 프레임워크인데 그런 게 이제 떴었고 그 이후에 프롬프트 인터페이스에 뭐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요선 랭체인 정도. 그다음 요거를 좀 대변하는 뭐 플로우와이즈라는 프레임워크. 요거 가지고 이제 국내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오픈 소스에서 땡겨다가 베껴서 조금 했었죠. 네, 요걸로 많이 투자도 받으시고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런 거 빨리빨리 땡겨서 에이전틱한 무슨 뭐 플랫폼이다 뭐다 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여튼 다 기반은 이런 플로와이즈 뭐 랭체인 기반으로 많이들 한다. 그래서 이제 올해인 25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동화와 최적화의 시대에 왔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최적화죠. 프롬프트 최적화에 대한 논문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베이즈 통계라고 하죠.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의 프롬프트 자동 탐색 이런 기반, 그리고 라지 스케일 프롬프트 이밸루에이션 프레임워크 이런 것도 있었고 스코어 베이스드 프롬프트 셀렉션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찾아볼 만하죠. 이와 관련된 트렌드 및 논문 이렇게 던져주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핵심은 베이즈 최적화라서 고비용 함수를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하기 위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뭔가 최적화 기법이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large scale Bayesian optimization for prompt engineering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라지 스케일 프롬프트 이발루에이션 프레임워크. 근데 프롬프트 자체 정확도를 얼마나 잘 평가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개념들. 베이즈는 이제 베이즈 정리의 기반인데 이제 베이지안 형식. 우리가 현재 기준에서 업데이트, 선험적인 어떤 확률들을 그리고 사후적인 어떤 확률들을 가지고 막 그렇게 확률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복잡해지면 어려우니까 대충 그런 건데 우리 뇌가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머신러닝 시절부터 이쪽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었던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제가 복붙은 해서 다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 오브젝티브 프롬프팅 (MODP), 신테릭 프롬프트 콜포라, 멀티 에이전트 프롬프팅, 프롬프트 피트니스 랜드스케이프, 포지션 엔지니어링이 기업 표준으로 하는 이제 최근의 대세로 이제 좀 잡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틱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이제 에이전트 막 개발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은 결국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정리된 3대 메인 스트림이 뭐냐 이렇게 크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구조를 잘 짜는 구조화된 프롬프팅, 스트럭처드 프롬프트 디자인, 그다음에 최적화를 찾는 프롬프팅, 옵티마이즈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에이전틱하게 프롬프팅을 던지는 에이전틱 프롬프트 프레임워크. 요 세 가지가 아주 괄목할 만한 이슈를 만들었고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최신이다. 그래서 3년 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어떻게 진화했다? 맨 처음에 어떤 말을 잘해야 답을 잘할까 이런 이제 단순한 걸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기술 자체를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 워낙 방대하니까 막 사람 같기도 하고 기계 같기도 하고 이랬던 시기를 지나서 프롬프트는 구조가 핵심이었다. 시스템 프롬프트를 최대한 템플릿화 만들자라는 게 24년까지였고요. 그 뒤에 25년 넘어오면서 프롬프트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과 에이전트가 최적화한다. 알고리즘과 에이전트의 시대. 이런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또 충분히 더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구글, 뭐 오픈 AI, AWS 이런 곳에서 엄청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맥을 다 잡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길었네요. 제가 초보라고 제가 썸네일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초보 레벨이 아닙니다. 이건 대학원생들도 이거 하나하나 다 열어보면서 스터디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넓은 범위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쭉 다 배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잘 배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고정 댓글 아래 좀 잘 봐주시면은 링크를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퍼가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